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여러분, 토트넘에서 보강이 가장 시급한 자리가 어딜까요? 9번 공격수 자리? 혹은 6번 롤을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센터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부동의 주전 반더벤, 로메로의 센터백이 있지만 이번 시즌에 다빈손 산체스는 이적으로 탄광가는 임대로 보내면서 마땅한 3옵션 센터백이 다이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이어는 센터백으로 너무 아쉬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풀백인 에메르송 로얄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이어는 웬만해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토트넘에게도 센터백 링크가 나고 있고 프랑스 리그앙 니스에 뛰는 장 클레르 토디보를 목표로 했다가 진전이 없자 최근 로마노의 트위터에 따르면 토트넘과 제노아가 이미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로가 확신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렇다면 드라구시는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구신의 프로필 아주 간단히 볼게요. 드라구신은 2002년생이고 루마니아 국적의 키 191의 오른발 센터백입니다. 유벤투스 유스 출신이고 제노아 임대를 갔다가 23년 1월 제노아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루마니아 연령별 대표팀으로도 활약했으며 A 대표팀이기도 합니다. 드라구신의 소속팀 제노아는 3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구신은 가운데에 서거나 오른쪽 센터백으로 주로 출전합니다. 포백을 쓰는 토트넘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실제 드라구신의 플레이 스타일 및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라구신의 플레이를 좀 보기 위해서 올 시즌 세리에 경기랑 스페셜을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드라구신에게 가장 눈에 띄는 능력이 저는 제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드라구신의 제공권은 어떤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비적인 제공권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공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능력. 두 번째는 공의 낙하 지점으로 다가가는 스피드. 세 번째는 공의 낙하 지점 근처에서 상대보다 더 높게 뛰는 점프력입니다. 드라구신은 이 세 가지 능력이 전부 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장면이 세리에 최고 공격수 중 하나, 나폴리의 오시멘과 경합하는 장면인데요.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잘 예측했고 그랬기 때문에 런닝 점프가 가능했고 당연히 제자리에서 뛰는 오시멘보다 훨씬 더 높은 타점에서 헤더를 시도합니다. 단순히 저의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 스탯도 드라구신의 제공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드라구신은 한 경기당 공중볼 평균 승리 횟수가 3회이며 승률은 무려 70%입니다. 상대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회면 꽤나 많은 수치이고 승률인 7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구신은 수비적인 제공권은 물론이고 공격적인 제공권도 좋습니다. 즉 세트피스에서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수라는 말이죠. 코너킥이 올라오기 전에 아우구스토의 등 뒤쪽에서 쓱 앞으로 돌아갑니다. 공이 오고 드라구신과 아우구스토 둘 다 제자리에서 점프를 합니다. 여기서 드라구신 점프력 한번 보세요. 그냥 머리 하나가 차이 납니다. 결국 이 헤더는 존머를 뚫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상대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 상대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반더벤,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 장신이 적은 토트넘에겐 드라구신의 이런 능력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드라구신의 이런 공수 제공권 능력은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구신의 대인 수비력은 상대를 가슴 쪽에 둔 상황에서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쪽 선수가 공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인지되면 그때부터 접근할 준비를 마칩니다. 또 여기서 좀 괜찮게 봤다면은 손으로는 상대 수비를 잡을 준비를 미리 해놓고 눈으로는 내 앞 선수와 공 가진 선수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이 오는 순간에 손을 적당히 쓰면서 상대 공격수의 중심을 순간적으로 탁 밀어냅니다. 그래서 쉽게 공을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은 결국 드라구신의 공이 됩니다. 드라구신은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손을 교묘하게 잘 사용한다고 느껴집니다. 파울이 아니라면 손을 쓸 줄 아는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능력이 좋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웬만한 공격수는 제압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또 이 대인 수비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체를 쓰는 능력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오른쪽 무릎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가 주저앉으면서 아래쪽으로 중심을 잡기 전에 포크레인처럼 미리 무릎을 넣어놓고 상대방이 중심을 띄우는 거죠. 중심이 낮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높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낮은 사람입니다.
상대 공격수가 떠있던 밸런스를 잡으면서 내려옵니다. 그 밸런스에 신경 쓰는 순간에 드라구신은 발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발을 넣어서 수비를 성공시키는 드라구신입니다. 드라구신의 이런 대인 수비 능력은 지공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을 밀어낼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드라구신의 대인 수비를 정리해보면 상체와 하체를 모두 쓸 줄 아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수비적인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드라구신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공중볼, 대인 수비, 빌드업까지 다 잘 되는 수비수라면 진작에 유명했을 것이고 더 빅클럽에서 러브콜이 이미 왔을 겁니다. 모든 선수는 장단점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빌드업이 로메로, 반더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올 시즌 드라구신의 모든 경기를 팔로우하진 않았지만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몇 경기를 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랑 세리에랑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방 압박의 빈도나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 제노아와 인테르와의 경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테르가 전방 압박을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구신도 편안하게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최근 본머스, 토트넘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프리미어리그에는 전방 압박을 무기로 하는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머스뿐만 아니라 아스날도 그렇고 뉴캐슬도 홈에선 지옥 같은 전방 압박을 보여주죠.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방 압박이 들어와도 쇼패스를 시켜서 탈압박하길 원하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으니 선수들에게 1차 빌드업을 해보라고 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드라구신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일단 롱볼 패스 정확도부터 보겠습니다. 드라구신은 정확도가 31% 정도 되고 로메로 52, 반더벤 64입니다. 거의 반더벤이랑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받는 선수들의 수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롱패스 정확도가 많이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공격 진영, 그러니까 상대팀 진영에서 하는 패스의 정확도입니다. 드라구신은 63%인 반면에 로메로와 반더벤은 90%입니다. 리그가 다르고 소속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차이라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라구신의 빌드업 능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직 성장이 필요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나 토트넘 축구에서 잘 견뎌낼지는 의문부호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실력만 따졌을 때는 로메로, 반더벤보다는 아직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2002년생이고 로메로가 카드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3옵션 센터백으로는 이만한 매물과 자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시키고 빌드업 능력을 키운다면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과연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합류한다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중심으로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제작 중이니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